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께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코스랩에서 오픈소스 전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영지직 증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임완석 개발자라고 합니다. 오픈소스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신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제가 그런 부류에 속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오픈소스 팬 중에 한 명으로 또 다른 오픈소스 팬들을 더욱 많이 늘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오픈소스 관련하여서 세 가지 꼭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가 바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오픈소스 개발자들과의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활동의 기본이 되는 협업 툴, 기세 사용법을 같이 익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먼저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픈소스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예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오픈소스와 가장 유사한 예시를 찾아보자면 저는 위키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오픈소스랑 아주 비슷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나무위키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소스 활동,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나무위키에 정리된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도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나무위키에서는 보시다시피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오픈소스라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그리고 누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오픈소스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가 가장 유사한 예시라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무위키와는 다른 오픈소스만의 특징은 이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수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겁니다. 단 라이센스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선은 라이센스에 명시된 규칙이 가장 간단해서 인기가 가장 높은 라이센스로는 MIT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이 MIT 라이센스는 저작권과 함께 이 MIT 라이센스를 기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전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근데 무슨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저의 생각 말고 오픈소스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픈소스는 이제 하나의 사회운동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1998년에 세워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불명예를 떠안고 은퇴하셨지만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의 아버지인 리처드 스톨만 아저씨가 시작했었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운동,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이라든지 자유 소프트웨어와 카피래프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함의에 대해서 매우 매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지금까지 오픈소스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정의한 10가지 정의입니다. 우리가 주로 오픈소스 데피니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데피니션 그리고 줄여서 OSD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opensource.org, 여기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인데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정의들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픈소스는 단순히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의 배포와 관련된 것 또한 오픈소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다음 조건들을 같이 만족시켜줘야만 합니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라이센스는 어떤 이에게도 그 소프트웨어 모듈로 엮어서 배포하거나 팔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또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열티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을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제 소스 코드와 관련된 건데요.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이제 컴파일된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의 원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아주 잘 명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기를 할 경우에 이렇게 명기하기 위해서 뭔가 리프로덕션 코스트, 생산 비용, 다시 생산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높거나 이런 식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큰 비용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난독화 과정을 거쳤거나 전처리 혹은 이제 변환기를 통한 중간 과정은 소스 코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의 수정을 허락해야 되는데요. 혹은 이 소스 코드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소스 코드의 파생 작업물이 이제 원 저작물의 라이센스에서 명기되는 항목을 포함한다면 또 하나의 다른 오픈소스로 재배포될 수 있도록 허가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을 살펴보죠.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원 저작자의 코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가 재배포될 때 수정된 형태로만 이제 배포하는 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스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소스 코드를 바꿨어요. 바꾼 상태로 그거 재배포했을 경우에 그 원본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런 패치 파일을 함께 배포하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패치 파일, 그러니까 소스 코드의 수정 내역을 같이 배포하는 것을 통해서 원저작자의 의도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정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는 아마 구글 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제 옆에 버전별로 원본이 뜨고 그 다음에 수정한 사람의 이름이 뜨고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가 같이 나오게 되죠. 구글 문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 원저작자의 원본 소스 코드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게 차별을 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소스 코드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렇다면 이건 더 이상 오픈소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오픈소스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바로 특정한 목적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Creative Commons by Non-Commercial Usag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6번 정의를 위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무위키가 오픈소스가 아닌 이유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소스 코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라고 불리기보다는 오픈 컨텐츠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보죠. 7번. 라이센스는 이제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또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은 오픈소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8번째, 이제 라이센스는 이게 소스코드의 형태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제품의 형태로 존재하든지 간에 똑같은 라이센스여야 됩니다. 뭐 재패부 되어도 같은 라이센스여야 되고요. 9번째,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면은 이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여야만 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오픈소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센스는 이제 반드시 이제 기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특정한 기술이나 스타일 같은 것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코드를 짤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코드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일부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오픈소스 말고 우리 주변에 어떤 오픈소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들 모두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파이어폭스도 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그 시작이 되었었던 넷스케이프가 모질라를 만들어 파이어폭스를 만들게 된 이 시작 오픈소스 운동의 정말 시작과 같은 존재죠. 파이어폭스. 이것도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엔진, 브라우저가 모두 오픈소스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신 이 쉘 화면, 이 쉘 화면도 오픈소스고 이 쉘과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있는 이 제 컴퓨터의 운영체제, 리눅스도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는 또 그 운영체제 모두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오픈소스가 아니니까요. 네. 또 다른 예시는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시니까 파이썬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거고 배우셨을 것 같은데 파이썬은 오픈소스 이제 그 자체인데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는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왜냐면 파이썬 랭귀지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스탠다드이고 그 파이썬 랭귀지를 이해해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사실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오픈소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인터넷은 여러분을 오픈소스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해줄 정말 훌륭한 도구인데요. 인터넷이 없다면 지금까지 오픈소스가 없었고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인터넷보다 좋은 도구는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 두 번째 opensource.org 다음 사이트는 바로 opensource.guide입니다. 이 페이지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정말 이끌어 왔었던 GitHub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이제 한국어 페이지도 있는데요. 우선은
영어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시작하는 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작은 바로 오픈소스를 나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 컨트리뷰트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야 하나요? 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 기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찾아 나서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예시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픈소스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저도 제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뉴 중에 Explorer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오픈소스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을지 정말 이제 잘 안내해주는 GitHub에서 만든 그런 기능인데요. 저한테는 먼저 이제 디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뜨네요. 이 디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Node.js를 만든 사람이 Node.js를 사용하면서 겪었었던 문제점을 해결한 러스트 기반의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Good First Issue 이 디노라는 프로젝트 기여를 처음 시작하셨다면은 이 이슈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라벨이 붙어 있고 이 이슈가 커맨드 라인 툴, CLI 툴에 관련된 이슈인가 봅니다. 한번 자세하게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네, 정보에서 보시면은 디노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워커와 프로세스 구조가 있을 경우에 그 워커가 가지게 되는 퍼미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슈 3998번에 대한 이제 프리리커짓 선결 조건 같은 그런 이슈가 되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테이너가 커미터가 여기다가 Good First Issue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컨트리뷰터 분께서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나섰고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제 나의 작업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PR 우리가 PR이라고 부르죠. 이 풀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풀 리퀘스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동안 많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머지가 되기보다는 클로즈가 됐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클로즈가 된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토론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미 다른 해결 중인 상태들은 이 풀 리퀘스트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버그, 어떤 거랑 관련된 버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라벨과 함께 분류를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가시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4850번 이슈를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dino.remove가 유닉스 소켓을 지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고 있고요.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네요. PR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고 이거는 4850번 이슈를 클로즈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에서 이 변경 사항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검사한 결과가 괜찮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패스됐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GitHub라는 툴을 이용해서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그 전 사이트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거에서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런칭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목표들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대로 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에 기여를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픈소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 가이드를 보시고 여러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맞는 라이센스가 무엇일지 한번 잘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알려줄 리드미 파일, 이 안내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안내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다른 기여자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커뮤니티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것, 그리고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행동 강령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바른 이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슈 중심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을 이슈로 남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슈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고 대응하면서 우리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제품과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는 다 같이 함께 빌딩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기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트하고 기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리자로서 이제 많은 역량들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정말 커지게 되면은 일종의 정치 체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잡혀져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성장시키셨다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컴퓨터 중심 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면서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오픈소스 활동을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다른 개발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